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책입니다. 일요일 밤입니다. 지금 자정이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문득 생각이 나서 이 리바이어던에서 이 구절을 찾아냈습니다. 리바이어던. 이 구약 욥기에 나오는 괴물이죠. 그리고 토마스 홉스의 불후의 제작으로 더 유명해졌습니다. 이 책에 있는 구절입니다. 자기 나름의 의견에 완고하게 집착할 경우 혹은 불합리한 의견을 집요하게 주장하는 경우에 자신의 의견에 양심이라는 거룩한 이름을 붙인다. 이것은 남의 의견을 바꾸어 놓으려 하거나 혹은 자기 의견에 반대하면 불법이라도 저지른 것처럼 느껴지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양심을 걸고 검찰 개혁을 한다는 말이나 양심에 비추어 사표를 줄여 비리성을 높이기 위해 연동형 비례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건 모두 헛소리입니다. 저도 언제든 제 양심을 걸죠. 지금 그들이 말하는 검찰개혁은 검찰권 장악의 다른 말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연동형 도입은 의석을 더 챙기지 않은 꼼수에 지나지 않습니다. 진정한 검찰개혁은 헌법 취지에도 어긋나는 공수처를 만드는 데 있는 게 아니라 검찰권이 정치 권력으로부터 완전히 독립하는 것이죠. 그리고 대통령 직선제에서는 의회도 비례대표제를 없애고 다수대표제 소선거구제로 가야만 합니다. 지금처럼 별도의 정당 투표로서 비례대표를 선출하는 건 지역구 선거투표로서 비례대표제를 선출하는 게 위헌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정당 투표를 지역구 선거에 연동시켜 부족한 걸 채워주는 연동형은 헌법 위반이 아닌가요? 어떻든 선거법은 경기의 룰입니다. 그래서 일방적으로 정해서는 안 되죠. 그런데도 이걸 밀어붙이는 걸 보면서 정말 이 나라가 리바이어던이 되어가는 건 아닐까 생각합니다. 자, 오늘은 정중동의 하루였습니다. 일요일이었으니까요. 그러면서 여론전은 여야 간에 매우 치열하더군요. 먼저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의 말이 참 재밌었습니다. 황교안 야당 독재 시대를 끝내야 한다고 생각한다. 온 국민이 황교안 체제라는 폭주기관차가 국회를 마비시키고 민생의 길에서 탈선하는 모습을 똑똑히 보고 있다. 이게 무슨 말인가요? 지금 이 나라에서 황교안 대표 마음대로 하는 게 단 하나라도 있습니까? 문민정부 들었으면서 30년이 지났는데 야당이 저항할 때마다 여당이 늘 내놓는 명분은 자, 민생 좀 챙기자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YS도 DJ도 노무현 대통령도 이명박 대통령도 야당 독재라는 말은 차마 하지 않은 걸로 저는 기억합니다. 이인영 대표는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당은 대화와 타협의 정치에 사실상 사망 선고를 내렸다. 글쎄요. 보기에 따라서는 대화하지 않은 쪽은 민주당이 아닙니까? 교섭단체인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의 원내대표를 무시하고 국회법상 교섭단체도 아닌 정의당, 민평당 그리고 아직 정당도 아닌 대한신당, 더 놀라운 건 바른미래당의 일부인 당권파까지 끌어들여서 4-1이라는 괴이한 협의체를 만들어 패스트트랙 법안을 통과시키려 한 것 아닌가요? 그래서 한국당이 바로 그 패스트트랙의 근거였던 국회 선진화법의 필리버스터를 쓰니 이젠 국회마저 열지 않았죠. 그래놓고 한국당이 대화와 타협의 정치에 사망선고를 내렸다 하니 제가 보기엔 적반하장도 유분수다 이런 얘기입니다. 하긴 이 정부는 도둑이 도둑 잡으라고 외친다는 신문 사설까지 등장한 정부입니다. 어쨌든 지금 민주당은 4-1 협의체에 기묘한 수정을 내놓고 있습니다. 비례대표를 50석으로 하되 그중에 30석만 연동형 50%를 적용한다 하는 안이죠. 그러면 민주당이나 한국당도 고작 몇 석 정도 손해보는 것이니 타협하자는 건데 이번엔 뒤통수 맞았다면서 정의당과 민평당 등이 반대하고 나선 겁니다. 그런데 이 수정안에 대해 묘한 기류가 흐르고 있더군요. 한국당 황교안 대표부터 그렇습니다. 황 대표는 오늘 국회 로텐더홀에서 기자간담회를 했죠. 거기서 나온 말인데요. 개선의 여지가 있는 협상 제안이 온다면 검토하겠다. 이렇게 말한 겁니다.
그전에도 20석만 연동형 50%로 하면 받자는 말이 나왔던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심재철 원내대표도 여운을 남기긴 마찬가지입니다. 일단 저쪽에서 최종적으로 어떤 안이 나오는지를 보고 이야기할 수 있다. 그러면서 덧붙였더군요. 기본적인 입장은 연동형 비례제도는 아니다라는 것이다. 제가 한 말씀 드리죠. 오늘 정의를 훼손하면 내일은 정의를 완전히 포기해야 한다는 사실 말입니다. 조금 썩은 사과는 며칠 못 가 전부 썩는 법입니다. 그걸 아셔야 합니다. 어떻든 일이 이렇게 돌아가자 문희상 국회의장의 엄포도 아주 세졌습니다. 문 의장은 16일엔 여야 타일반이 오지 않으면 패스트트랙 원안을 본회의에 상정한다. 이런 방침을 밝혔습니다. 하긴 그 안은요. 민주당 안에서도 반발이 커서 부일될 게 뻔하니 그럴 가능성이 높으니 한국당은 차라리 그게 더 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문 의장은 임시국회 회기 결정 안건에는 필리버스터를 허락하지 않겠다는 방침인데 한국당은 그걸 불법이라며 맞서고 있죠. 이주영 국회 부의장이 오늘 한마디 했습니다. 국회의원의 권한을 박탈하고 막무가내로 의사진행을 한다면 그건 바로 법치주의를 무시한 의장 독재다. 참 재밌죠. 의장과 부의장의 황야의 결투는 어떻습니까? 어쨌든 제가 어제 말씀드린 대로 문 의장은 회기 결정 안건에는 필리버스터를 못하게 할 것 같습니다. 심재철 원내대표도 감을 잡았는지 미리 음포를 놓더군요. 문 의장이 회기 결정 안건에 대해 국회법을 어기고 일방적으로 회기를 결정한다면 바로 문 의장을 직권남용과 권리행사 방해죄로 형사고발할 것이다. 직권남용, 이 정부 권력이 너무 많이 써먹은 죄명인데 이제 부메랑이 되는 것 같습니다. 황 대표는 한술 더 떴습니다. 우리가 정말 인정할 수 없는 국회의장이다. 바로 그 문희상 의장은요. 오늘 기자 인터뷰에서 못을 박았습니다. 세계일보와의 인터뷰입니다. 임시국회 회기 결정의 건이 필리버스터가 가능한지 검토해 보았는데 불가능하다는 결론이 나왔다. 문 의장은 민주당과 한국당이 선거법 개정안에 의견 접근이 이루어진 것인가 하는 기자의 질문에 100% 다 됐다.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만약에 문 의장의 이 대답이 근거가 있는 거라면 이건 또 다른 논란을 부를 것으로 보입니다. 문 의장은 또 아들 공천 때문에 민주당에 충성한다는 야당의 비아냥에 대해 민주당과 나를 모독하는 말이라고 했더군요. 자신의 아들은 청년회의소, 그러니까 JC죠. JC 주황회장도 하고 지난 대선 선거대책본부 부위원장도 했다면서 정치할 자격이 있다고도 말했더군요. 내가 예산안 처리해서 아들 공천 준다고 하면 그게 공당인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글쎄 국회의원을 시험 쳐서 뽑는 게 아니니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많은. 그런데 각 끈을 고쳐 매거나 신발끈을 고쳐 맬 때는 때와 장소를 가려야 하는 법입니다. 문 의장님. 자, 오늘 북한도 뉴스를 만들어냈습니다. 평양방송이 문 대통령을 공격하고 나온 것입니다. 제목은 이렇습니다. 외세 의존으로 그 어떤 문제도 해결할 수 없다. 참 웃기는 자들입니다. 트럼프를 만나 뭔가를 얻겠다고 하노이까지 가지 않았습니까? 미국의 무력 시위가 한창일 때는 중국에 가서 시진핑에게 매달린 건 김정은이 아니고 누구란 말입니까? 그 평양 방송 내용입니다. 남조선 당국은 조선반도 비핵화와 평화를 구걸하는 뭉텅구리 짓만 일삼고 있다. 남조선 당국, 이건 문재인 대통령을 가리키는 말이죠. 지난번에 왕이가 와서 문 대통령을 만났을 때 문 대통령이 중국에 대해서 한반도의 평화에 중국 정부의 긍정적 역할과 기여에 감사드린다고 한 말이 있는데 그 말에 대해서 이런 또 말을 했습니다. 남조선의 현 당국자는, 그러니까 문 대통령은 남조선을 방문한 어느 한 나라의 외교부장을 만나 평화를 구걸했다. 참 웃음이 나옵니다. 문 대통령이 트럼프와 전화 통화한 것은 쑥대공론이라고 표현했습니다. 한 아세안 회의 때 대북 외교 활동에 대해서 문 대통령이 협조를 구했는데 비굴한 4대 매국적 행태라고 비난했더군요.
그러면서 협박성 멘트를 내놓았습니다. 외세 의존에 그 무엇을 풀어버리는 것이야말로 어리석은 짓으로 그로 인해 칠해질 것은 수치와 굴욕의 올가미를 더 깊숙이 쓰게 되는 것밖에 없다. 뭐 뒤에 말 붙이는데 제가 잘랐습니다. 그 북한은 지금 크리스마스 선물이 뭔지는 미국 트럼프의 결심에 달려있다고 연일 미국을 협박하는 중입니다. 이게 바로 북한의 실체입니다. 북한이 문 대통령 모독은 오늘 어제 일이 아니죠. 지난 8월 1일입니까? 주호평통을 통해 정말 보기 드물게 뻔뻔한 사람이라고 문 대통령을 조롱했죠. 문 대통령이 8.15 경축사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말하자 이번엔 참 이게 하기 힘든 말입니다. 삶은 소대가리가 앙천대소할 노릇이라는 그근을 사용해서 조롱을 했습니다. 심지어 문 대통령이 들고 있는 A4 용지를 두고 아래 사람이 써준 걸 그대로 줄줄 내리일른다 이렇게 비꼬았습니다. 그거 말고도 많이 있었죠. 그 전에 4월 13일 최고인민회의 연설에서는 김정은이 직접 얘기한 게 있습니다. 오지랖 넓은 중재자, 촉진자 행세를 할 것이 아니라 당사자가 돼야 한다. 이런 충고조의 연설이었죠. 오지랖 넓은 중재자. 그런데 북한이 이런 모독에도 뭐 문 대통령은 말할 것도 없고 우리 청와대 전체가요 못 들은 채 꿋꿋이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보아야 합니까? 청와대 그 많은 비서진은 입이 없는 겁니까? 저 같으면 김정은을 빗대서 아주 제대로 한번 까주겠는데 말입니다. 예, 어쨌든 오늘 비건 대북 특별대표가 방한했습니다. 아직까지는 승진 못했죠. 승진 준비 중이죠. 2박 3일 일정인데 내일 문 대통령과의 만남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뭐 비건이 만나는 그 외의 사람, 예컨대 외교차관이나 통일부 장관 그리고 한반도 평화교섭 본부장 등을 만나지만 언론은 오직 문 대통령과의 만남만 주목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다급해진 트럼프가 한중 정상회담이 있을 것으로 판단을 해서 문 대통령과 시진핑을 통해 김정은에게 뭔가 메시지를 전할 가능성은 있다고 봅니다. 글쎄요. 그건 아마도 북한이 ICBM 도발을 한다면 이번에는 트럼프인 내가 그냥 넘어갈 수 없다. 이런 통보가 아닐까요? 오늘 청와대도 뉴스를 만들어냈습니다. 이번에도 윤도한 국민소통 수석입니다. 그런데 서면 브리핑이었습니다. 청와대는 오늘 다시 유재수 감찰무마 의혹 및 김기현 시장 하명수사 의혹에 대해 전면 부인했습니다. 첫째, 유재수와 윤건영 국정상황실장, 김경수 경남지사, 그리고 천경덕 선임행정관 등 이른바 정권 실세들이 텔레그램 단체 대화방에서 금융위원회 인사를 논의했다. 이런 사실은 없다는 겁니다. 이런 대화방 자체가 없었다고 서면 브리핑에서 주장하고 있습니다. 둘째, 윤건영이 유재수 감찰무마를 백운우에게 부탁을 하고 백운우가 조국에게 말을 해서 감찰이 중단된 건 사실이 아니다. 윤건영 실장은 그런 사실이 없다고 말하고 있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자, 셋째입니다. 천경덕 행정관이, 선임 행정관이죠. 유재수를 감찰하던 이인걸 특감반장에게 PR을 구분해야 한다. 이렇게 말했다고 보도가 되었는데 그건 가짜뉴스다. 그런 사실을 인정한 적이 전혀 없다는 겁니다. 넷째, 김기현 시장 하명 수사에 대해서 청와대는 김기현 비리 첩보를 수집하지 않았고 하명 수사도 없었다고 다시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윤도한 수석 역시 이번 서면 브리핑에서 청와대가 부인하는 근거는 하나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켜보죠. 그런데 얼마나 다급하면 아무 근거도 없이 청와대의 국민소통수석이라는 분이 이런 서면 브리핑까지 하고 나섰겠습니까? 일요일 날 말입니다. 아직 검찰은 수사 발표를 하지 않았는데도 말입니다. 사필 규정이라는 말은 이런 때 쓰는 말입니다. 권력이 무속 불이인데 하긴 굳이 이런 말을 할 필요조차 없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일은 월요일이죠. 산뜻하게 출발합시다. 봄이 멀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진은책이었습니다.